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 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네,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 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 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뭐 여전히 한 주간 언제나처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우리 모이냐 못 모이냐가 바로 1시간 전에 결정이 됐어요. 이 전문가들이 모이려다 보니까 그죠? 시간 내기가 다들 한 잔씩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뭐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빠지지 않고. 참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주 우습겠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녹음은 사실은 좀 미리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이 수능날 나갑니다. 그죠? 그렇죠. 네, 오늘 수능 보신 분들을 위한 특집입니다. 좋습니다. 네, 수능 보신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특집 방송. 우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죠. 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수능이 올해는 대체로 쉽게 나왔다고 맨날 그러지 않아요? 하는 기사가 날까요? 과연? 아니면 어렵다고 날까요? 네, 저희는 제 아침 8시 반쯤 네. 이제 언어 영역 문제가 나오자마자 네이버 메인 기사 언어 영역 생각보다 쉬웠다. EBS에서 80% 출제.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나오겠죠, 분명히. 그럼요. 이미 기사는 작성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 거에서 이제 편집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수능 전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기자들이 다 지금 서초동에 있기 때문에 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검찰 쪽에 가 있고 청와대 쪽에 가 있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 기자 차량을 본 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수능 끝나고 술 드시지 마시고 다들 광화문으로. 광화문에서 술을 먹지 않을까요? 거기서 마음껏 드세요. 촛불을 들고. 참 그 의식 있는 방송. 네, 리드미 한 팟. 손엔 촛불을 한 손엔 손에는 술잔을. 빨대 꽂고 마시든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시작이죠. 뭐 엄청나게 지겨울 정도로 이제 술 많이 드실 거예요. 뭐 내일 먹고 싶어. 내일이 아니구나. 이제 방송 나가는 오늘 하루에 다 드시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죠? 네, 그럼요. 세상에 술을 씨를 말려버린 거죠. 이 나쁜 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해로운 것을 내가 다 네, 없애버리겠다. 빨리 없애버리자.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없어지죠. 네. 보통 없어지거나 개가 되거나 변신하거나. 변신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뭐 수능이 쉽게 출제됐다, 어렵게 출제됐다,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긴장되고 어려운 순간들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수능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부터 오늘은 술을 드시겠지만 내일 아침 잠에서 깨서 술이 깰 때쯤 자 이제 또 술을 먹겠죠. 다시 요 생각을 하면서 술을 먹겠죠. 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아마 술을 드실 것 같은데, 자, 다행히도 리드미 저희는 리드미 팟이고요. 리드미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땡땡 대학이냐 땡땡 학과냐. 그렇죠? 참고로 이 에피소드가 지금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 컨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카카오 채널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고생분들이 이미 많은 대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하는 전날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오늘이 16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16일 기준에서는 벌써 좋아요가 76, 그러니까 올라온 지 딱 하루 됐는데 네. 하루 아니죠. 오늘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오늘 올렸나요? 댓글이 66개, 벌써 공유가 98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마 이게 수능 이후에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밑에 있는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중고생들이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밑에 있는 사실은 에피소드 하나는 지금 공유수가 한 600개가 돼요. 이것도 하루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선배들이 조금 해줄 수 있는 얘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말 인기가 많은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는 임혜경님이라는 분이 작성을 하신 에피소드고요. 저희가 대학 생활에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저희 중에 저 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아 여전히 대학생인가요? 아 인턴이라고 해서 제가 착각했네요. 여전히 대학생인 지인턴님이 요거를 아주 신속하고 엣지 있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제 로봇 음성을 한번. 네, 대학교 벌써부터 땡땡대학교 학과? 땡땡 학과 아마 대학 원서를 쓸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일 것이다. 학교와 학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어려우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의 담임 선생님은 대학을 보고 지원하라고 하셨다. 그때 나의 성적으로는 S여대 정도는 갈 수 있었다. 그런데 과는 내가 원하는 과를 갈 수 없었다. 대학을 보면 과가 별로였고 과를 보면 대학이 별로였다. 대학이 인서울이 된다고 하더라도 졸업을 하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었다. 우리 집은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엄마도 많이 아프셨기에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결국 나는 담임선생님의 의견과 달리 학과를 선택하기로 했다.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 취업에 강한 전공, 땡땡 대학 간호과, 간판보다는 실질적인 과를 선택했다. 사실 간호과의 학문 자체는 너무나 경이롭고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직업적으로는 고되고 힘든 부분이 많지만 고대? 나는 간호인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좋다. 지금 학교냐 과냐 고민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미래를 보며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학교와 과를 선택해야 한다. 누구의 인생도 아닌 바로 나의 인생이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고 성격과 인생 철학이 다 다르다.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 같은 생각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냐? 다른 개개인이 만나 우리를 이루고 그 우리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가 많이 힘들겠지만 힘든 과정 중에 분명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힘내자. 바로 고지가 눈앞에 있다. 같은 고민을 한 선배의 에피소드를 리드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좋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에 나온 얘기 과냐 대학이냐 사실 이 논쟁을 한지는 이제 좀 연세가 있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 옛날에는 그런 거 그렇죠. 고민 전혀 안 했잖아요. 진짜요? 그럼요. 네. 여기서 둘은 그런 세대고, 그죠? 둘은 그런 세대가 아닌데. 저는 빠지려고요. 빠지고 싶어서. 저희 때는 뭐 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네. 일단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아니 그건 그렇고 설마 학력고사 시대는 아니시죠? 아유, 맞으시네. 대표님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고. 93년. 맞나요? 93년도. 부상학번. 뭐 그런 걸 까우래요. 그냥 넘어가시죠. 예. 저는 수능 두 번째 해서 95. 고학. 나이 다 나오죠? 내가 일부러 밝혔어. 이 사람들이 진짜. 근데 나중에 우리 언젠가 이렇게 외모를 공개할 날이 오면은 네. 내가 1등이야. 반드시 학번 수는 아니라는 거. 내가 1등이야. 근데 이제 진짜 그때는 그랬죠. 네. 정말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야만. 심지어는 고3 담임 선생님의 소위 말하면 인센티브가 그 좋은 학교에 몇 명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랐어요. 여전히 사립학교는 그렇죠, 사실. 여전히 그렇겠죠. 사립은 네. KPI가 여전히 글로 세팅이 되어 있을 KPI가 테니까. 예. 진학률인가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냥 이제 뭐 구체적인 액수는 틀릴 수 있지만 서울대 한 명당 뭐 100만 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실제로 모 외고에 이제 그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근데 선생님인데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랬는데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뽀찌. 스포츠가 뭐야? 그게 이제 약간 뒷돈 개념? 그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확실히 모르는 거라 이거는. 관시 아니지 않아요? 관씨는 그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는 그지. 관시를 위해서 주는 게 그쵸, 뽀찌. 그쵸. 아 그런가? 뭐 약간 그런 건데. 그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뽀찌는? 아 이거 도박 용어입니다. 그래요? 고스톱판에서 나와요. 고스톱. 예. 개평 같은 거. 아, 개평. 이제 개평. 뽀찌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왜 난 모르지? 도박을 안 하셨다고 지금. 아 아니야 엄청 많이 했죠. 도박 신고가 133부였나요? 사실 지금의 이 사태가 그 도박 때문에 시작이 된. 그렇죠. 네. 범서벙파의 환치기를 네. 위해서. 아이고 참. 참또 깊은 얘기로. 네. 자, 우리 이제 이 에피소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거를 소개해줬고 가장 그 대학생으로서 그죠? 네. 이 고민을 가장 최근에 했던 지인터님은 어땠어요? 저는 그냥 붙는 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선택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냥 붙은 데를 갔던 케이스죠. 그래도 지원을 할 때는 최소한 뭐 어느 학교든 어느 과든 뭘 써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되게 확고한 과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 하나는 의상학과였고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영상 쪽 그쪽을 하고 싶어서 전부 다 그쪽을 넣고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만 중어중문학과를 넣었었는데 딱 이거 하나가 돼가지고 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학교만 본 거죠 지금. 되게 슬픈 얘기. 그러니까요.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어. 근데 사실 뭐 놓고 보면 그거를 지금 놓지는 않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영상도 만들고 있고 음. 실제로 의료의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꿈을 놓지 않은 건데 훌륭한. 참고로 그 지금 카카오톡에 채널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네. 커리어는 리드미라는 리드미 채널에 들어가시면 친구 추가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네, 친구 추가에 리드미를 치면 치시면 커리어는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옵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일종의 뭐랄까 메인 페이지라고 할까요? 거기 들어가면 아 멋있는 그러네요. 지인턴의 얼굴이 나와 얼굴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진짜 일기 모델로. 아 예. 훌륭합니다. 중국어도 원어민에 가깝고요. 아마 보시면 응? 목소리랑 안 어울리네? 약간 이런 네. 현재 지금 땡땡 월드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땡땡 월드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전 싸이월드인 줄 알았는데. 큰일 났는데. 도토리 줄까요? 도토리 팔고 있나? 우리 고학번 땐 도토리가 돈이었어. 아무튼 믿지 마요. 얘기가 샜네요. 근데 그러면 그런 의상학과나 커뮤니케이션학과를 떨어졌을 때 네. 다시 뭐 재수를 하고 싶거나 그 과를 위해서 근데 이미 입시에 너무 치여 있어가지고 그냥 학교 간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다른 생각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 전공이란 것도 있어서 어때요? 그래 그 선택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적응을 못했고요 일단. 너무 왜? 재미가 없었어요. 수업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중국어 특기생이었고 중국에서 살다가 왔어가지고 중국어 따위 쉽다 껌이라는 거죠. 너무 지루했다. 네. 자 중국어 따위 껌이야를 뭐라고요 중국어? 껌이라 그냥 중국어가 쉽다라는 걸로 하면은 네. 아 중국어 따위 껌이다. 그렇게 과격한. 그 영어로는 왜 piece of cak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너무 그런 생각이 제가 젠틀하잖아. 너무 약간- 젠틀하잖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对我来说汉语是非常简单. 안 간단한데? 페이천 뭐라는 거야? 네. 펜창 재단 따라할 수 있겠는데. 오, 우리 하루에 하나씩 중국어 배울까 봐.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뭐 중국어를 나한테 저한테도 중국어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껌이다 중국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 네. 그렇죠. 수업을 많이 안 들어봤어요. 나도 중국어가 껌이고 싶네요. 몸에 마- 짐이 되지. 마음에 드는 이제 하고라는 표현 안 쓰죠. 촌스러운 거지 이제. 저 예, 여하고요? 여하고? 하고라는 표현을 쓰긴 쓰나요 요즘에? 예? 써요? 뭐라고요? 여학생. 여학생. 아, 여학생. 학생이라도 거의 안 써요, 안 써요. 뭐, 너도 비슷해요 뭘? 저기요 뭐라고요? 이러거나. 저기요. 죄송한데요. 아니 우리도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저기 여하고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 저기요라고 해. 그런 뜻은 우리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도 저기요라고 하는데 통칭해서 뭐라고 통칭해서 그러느냐. 뭐라 하냐 이거지. 통칭해서 그냥 여대생? 여학생? 그쵸. 여대생 정도? 여대생. 네. 그런가요? 우리 여자 대학교를 다니는 여대생을 여대생이라고 하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말고.
그래서 아무튼 재미가 없었다. 네. 대리님은 어떠셨어요? 학교와 학과 선택 에피소드. 글쎄요, 저는 그 수능에 피해자라고 하려고 하지. 아니 최초 수능에 그 최초로 이제 7차 교육 과정에 들어갔을 때 내 나이 또 공개되네. 7차 교육 과정에 들어갔을 첫 그 수능이었는데 그때 500점 만점이었어요. 처음으로. 500점. 네, 처음으로 500점. 같은 시험을 봤을 거예요. 우린 같은 세대야, 그죠? 근데 수시야. 전 수시입니다. 어디서? 에? 수시생하고 무슨 말을 나누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수학 공부에 워낙 젬병이어서 제가 일기 수포맨으로서 수학 시험을 선택을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수학 시간에 대기합니다. 대기? 아, 진짜요? 일부 대기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왜요? 수학 시험을 선택을 안 했으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하면 안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점수 산자는 어떻게 500점은 해요? 산정이 돼요? 점수가 빠져 있죠. 아예? 예. 그러니까 그럼 만점이 500점이 안 돼. 만점이 500점인데 나의 만점은 400점인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왜 그래요 굳이? 굳이 왜 그랬냐? 어. 보기 싫었으니까. 정말 제 의지는 하고 있는데 그 사전 배치표라는 게 있어요. 수능 보시는 분들 다 네. 알겠지만 그 사전 대학 배치표에 대학 입시 요강이 나옵니다. 음. 거기에 언사외만 보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만점이 500점이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선택 과목들로 걔들이 너만 입시 요강들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말되네, 언수외, 언수외사, 뭐 언수외사 사탐이 2과목, 언수외사 사탐이 3과목, 아하. 언외사 사탐 4과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저의 선택폭은 넓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능을 택했는데 막상 이제 모집 요각을 까놓고 보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중에 갈 수 있는 대학이 4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안에 있는 과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상대를 가고 싶었으니까 경영대 했는데 상대들이 필수적으로 수학을 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맞아요. 그 중에 우리 학교는 그 해에만 수학을 안 봤습니다. 그 해에만. 그 해에만. 그러니까 인서울인데 인선 그 해에만. 유일하게 그 학교만. 네, 그 해에만 그렇게 돼서 갔죠. 회사도 선택도 남들이랑 굉장히 다르게 하더니 사실 그게 대학 때부터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네. 근데 그게 진짜 중학교 1학년 벤 다이어그램 이후로 수학 공부를 안 했던 터라 그런 사람이 지금 재물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참 네. 신기한 세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회계사 공부를 그러니까 하고. 회계사 공부를 하고 신기한.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삐리하고 뭣도 삐리하니까 차라리 한글로 된 걸 보자 했는데 그게 회계사였죠. 그러니까 회계사 공부를 나는 그러니까, 숫자를 봐야 돼라는 느낌보다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회계사를 그렇죠. 보는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러니까 차선책을 항상 찾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내 능력치에서 차선책을 근데 찾다 나쁘지 보면. 않아 결과가. 결과죠. 근데 결과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아. 만족해요? 지금요? 네. 아니 저는 뭐 그나마 잘 이걸로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이나 과의 선택도 다 만족하고. 네, 대학이나 과의 선택도 만족할 뿐더러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물론 불합격하긴 했지만 그걸로 통해서 얻은 것도 많으니까 그러네.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뭐 이게 듣고 계신 분들이 과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호사담하고 세용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고 싶은데 가세요. 가고 싶은데 가도 다 하고 싶은 거 찾아갑니다. 수능 끝났는데 호사다마 이런 고사성어 쓰면 이제 욕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나오니까요 수능에. 우리 때는 나왔는데. 그죠. 진짜요? 참 당황스럽네. 어쨌든 너무 세대 되게 차이가 나고 이거. 굉장히 소신 있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또 운도 좀 따랐고 그죠. 네. 그해 그 그쵸, 학교가. 운이,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운이라는 게 좀 더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이런 발언은 요즘에 위험한데. 네? 그죠? 우주의 기운을 네, 담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네. 위험한데. 네. 과학 방송을 지향하는. 저희는 막장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 그 우리가 이제 수능 세대잖아요. 그 대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세대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저는 수능은 대학교에서 안 네. 봤어요. 예, 고등학교 때서 봤죠. 어떤 고등학교에서 보고 그쵸. 저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아, 그쵸. 1, 2차가 있었죠. 본고사를 이제 대학교에서. 그때는. 네. 그러면 대학 가서 시끄러. 시끄러.
뭐 지금 시대에 맞는 방송을 하자고요. 시대에 맞는 방송을. 알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저희는 방송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그 원고의 내용 이런 것들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냥 직접 다 쓰고 나오는 대로. 저는 비선 실세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이제 95년 9호학번이니까 94년에 고3이었잖아요. 근데 94년에 수학능력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가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첫 시험이라 시행착오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94학번이 제일 불쌍한데 94학번은 수능을 2번을 봤어. 맞아요. 수능을 2번 보고 본고사도 봤어. 아, 3번. 그리고 내신 성적도 들어 이렇게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수능 중에 고르는 거죠. 잘 본 거를. 근데 9학번 제 때는 2번을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능 1번, 그냥 대학별 본고사, 그 다음에 내신 성적. 그러면 대학은 가나다군 해가지고 3군데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본고사 3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수능 끝나고 노는 그 분위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끝나자마자 또 본고사 준비했어야 됐고. 근데 본고사 얘기가 나오면 사실 학교 수준이 조금 있는 학교예요. 상당히 있는 학교입니다. 그랬나요? 아 그럼요. 옛날에 다 보지는 안 않았나요? 왔을걸요. 그랬나? 네, 지금 이래서 은근히 이제 또 네. 저희는 공감 못 하겠습니다. 어디서까지 튼지 맞지 뭐 어디 갔겠지 뭐. 그런가? 제가 사는 세상이 조금 이렇게 좀 그죠? 네. 하이 퀄리티? 위쪽에 좀 있나 봐요. 근데 요즘에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고3이 딱 올라가던 3월 딱 고3이 되자마자 정확하게 딱 그 고3 되던 3월 첫 주에 수학의 정석을 저는 이제 이과였으니까 수학의 정석을 딱 덮어서 모조리 유제풀이지까지 모조리 사물함에 넣고 자물쇠로 과감히 딱 잠그고 나는 이제 수학을 하지 않겠어. 그 왜냐면 수학을 이제 다 띄었어가 아니라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저는 그만큼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고사 그 모의고사 치잖아요. 본고사 모의고사를 치는데 수학 점수가 100점 만점이면 쭉 떨어지는 12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헐. 그래서 담임 선생님 불렀어요, 저를. 너 대학은 갈 거냐? 그래서 가야죠. 그냥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나왔는데 그래도 보기가 싫은 거야. 그 계속 개겼어요. 그냥 안 보고 계속 그 정석을 덮어놓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하고 계셨지. 제가 진짜 대학 갈까. 근데 9월 달에 갑자기 찬바람이 부는데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우주의 기운이었나 싶긴 하지만 9월 달에 갑자기 찬바람 부는데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막 이제 펼쳐서 뭐 보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했는데 요 얘기를 왜 했냐면 고3 때 그런 슬럼프가 오고 막 다 생각하기 싫고 하니까 전 사실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야 되겠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모의고사 치고 모의 지원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예. 할 때 그냥 저는 이과니까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의대는 생각보다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그렇죠. 저희 때는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네, 뭐 이런 데들이 순위가 의대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과니까 당연히 그냥 그래 전기과 대충 뭐 남들 다 전기과 가라니까 전기과 맨날 전기과 이렇게 모의 시험을 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대학교별로 이제 진짜 지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게 좀 느리거든요. 항상 인생이 깨닫는 게 느린데 그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찬바람이 불었나 보다. 찬바람 불었어. 우주의 기운이 날 찾아온 거지. 그래서 원서 넣기 진짜 한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불과 한 2, 3주 전에 내가 전기과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였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는 이러이러하고 난 사실 수학이 되게 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네가 비록 이과를 왔지만 수학을 되게 싫어하고 뭐 이러하면 산업공학과라는 데를 가. 야, 그걸 알고 있던 담임 선생님도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되게 다행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산공과의 그 특질을 잘 알고 있는. 그죠.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가 있나요? 이러고 이제 그 과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 과를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족하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만족은 해요. 그 우연히 그냥 뭐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대충 그냥 나의 성향을 봤을 때 너무 이과를 가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문과를 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산업공학과 좋은 것 같다고 갔는데
개인적으로 만족은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 수 없이 저 같은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여기 청취자들 중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하나 특출나지 않고 그냥 고루고루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멀티형.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저희 그 산업공학과 같은 과를 오면 너무너무 좋지만 대신에 사회에 나오면 항상 박쥐 소리 듣고 색깔이 없고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가면은 너가 잘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네. 그리고 이과에서 문과잖아. 문과에서 이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계속 뭔가 간첩 같은 느낌을 받는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창조 경제죠. 대표님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는 팀장님만큼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팀장님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 백날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해, 직장인들을 해. 왜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차라리 장사라면 돈은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과냐 대학이냐 이것보다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은 어렸을 때 머리에 있었어요.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 내가 꿈꿨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은 음악과 관련된 거가 이제 있었죠. 아니면 자동차와 관련된 거. 음악과 관련된 게 뭐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 이제 라디오 DJ를 하거나 오. 아니면 프로듀싱 같은 걸 해보고 싶었었어요. 음반에. 오. 우리 때는 이제 LP 세대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 때 도레미 레코드 막 이런 데가 유행했었죠. 도레미 레코드. 네, 예음사 뭐 이런 이런 거 데가. 잘 진짜 모를 텐데 그죠? 홍대.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일본 CD 같은 게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때 나왔었던 뭐 안전지대 뭐 이런 맞아. 안첸지다이 뭐 시지가 뭐 이런 시지가. 그다음에 조금 다가 완즈 막 이런 사람들 완즈. 같단 말이죠. 이런 CD를 사러 그 압구정에 있는 상하 레코드에 가곤 했습니다. 로데오 거리 예, 안에. CD 하나에 막 35,000원 할 때 그 당시에 35,0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엄청난 비싼 돈인데. 네. 그리고 LP도 막 프로그레시브 LP 막 동네 아저씨한테 오. 사가지고 그것도 한 4만 원, 비싼 건 6만 원, 10만 원 막 그랬거든요. 저는 저런 걸 황학동에 가서 그거 내가 푼 거야 그거. 그러니까 중고나 이런 걸로 기스 다 났지만 이렇게 찌직 한 번씩만 하는. 처음에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관련된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었고 두 번째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수입차가 사실 보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차가 말도 안 되는 수입차보다 더 쌀 때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가 그런 상황이었죠. 수입차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각그랜저 그쵸. 각그랜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차였는데 제 기억으로 3천 얼마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수입차라고 했던 게 그 막 포드 이런 차에 막 세이블 이런 차가 있었거든요. 아 세이블. 네. 머큐리 세이블이구나. 이제 포드 계열이니까. 그렇죠. 그런 차들이 그거보다 더 비쌌고 사실 미국 가면 한 10,000불 정도 하는 10,000불대 차인데 거기다 세금은 무지하게 때려박았죠. 엄청 예. 하여간 이제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그래서 레이서를 하고 싶었었어요.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근데 레이서는 바로 접었어요. 우선 경쟁률이 너무 세고 학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드라이빙 스쿨을 알아봤는데 그걸 또 알아보셨어. 음. 야 인터넷 없는 그 시기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체격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그 조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접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럼 뭘 할까 생각하다 음악이야. 네, 나는 음악이야. 이래서 이제 음악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야 제2의 도끼가 제1의 도끼가 먼저 태어났을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동네 이제 레코드 가게라고 했어요. 우리 때는 LP 가게 아저씨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LP 가게에 있는 LP들 다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꽤 해박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아 대단하시네. 지식이.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이 넌 나중에 뭘 할 거냐? 라고 이제 아버님 사업을 하시는데 조그마한 당당하게 얘기했죠. 나는 레코드 가게 사장을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자식 그러면서 이제 욕을 우리 형이 짜장면집 딸이랑 결혼할 거예요. 바가지를 근데 나는 왜 내가 혼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었던 거였었죠. 근데 한참 막 그랬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 다 보냈죠. 고등학교에 갔어.
고등학교 때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제 목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지금 LP 레코드를 듣고 이 시절이 중학교예요? 네. 대단하시네. 그래서 1988. 대단하시-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 목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영화에 빠졌네. 영화. 예, 영화. 점점 김태훈인가 그분 쪽으로 점점. 그래서 영화는 또 뭐 원일이 있었냐면 극장 가서 보는 거 말고 우리 동네에 있는 비디오 가게를 털었어요. 그때도 대여점이 있었나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제 가끔씩 오히려 나한테 가게를 맡기고 어딜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고등학생한테. 저것 좀 대강기 좀 해놔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그 고등학교인데도 사실은 뭐 성인 것도 다 봤어요. 다 봤어 정말. 거기에 있는 걸 다 봤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근데 신기한 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걔는 내가 하고 싶은 게 꺾이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의 그 몰입. 약간의 반항, 몰입. 오케이. 어떤 돌파구 같은. 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뭘 대학이나 이런 거랑 전혀 연결이 안 됐던 거였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었는데 잠깐은 괜찮겠어요. 반에서 한 5등 내외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초반에는. 근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초반에. 고등학교 초반. 네. 근데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왜 수능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학력고사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학력고사를 우리 때는 전기후기 2번을 봤어요. 맞아. 네. 잠깐만. 학력고사 자체를 2번을 네, 봤나요? 학력고사를 2번을 봤어요. 그렇구나. 전기후기 2번을 봤는데 전기 때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한 학교만 쓰니까 2번 쓸 수 있는 거죠. 후기 때는 전기를 떨어지니까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들이 확 쫄은 거죠. 그래서 엄청 낮춰서 썼어야죠. 경기권에 있는 학교로. 근데 이제 거긴 또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재수를 선택을 했어요. 재수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악의 케이스가 된 거죠. 수능을 보게 된 거야. 여기 나타나셨구나. 네. 그분이 여기 있었구나. 아니 그래서 아까 전설적인 이렇게, 그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나의 수능 얘기를 들으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저주받은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수능을 보는데 맞아. 이게 93학번의 재수생이 최고로 힘든. 전설이 아닌 레전드.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을 또 하겠다고 기숙학원을 들어갔어요. 이제 마음을 잡아보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친구들 없는 데로 들어갔는데 웬걸 거기서 더 잘 놀아. 기숙학원인데 막 남녀 막 합반을 하고 더 잘 노는 거야. 공부 또 탱자탱자 안 했죠. 근데 신기했던 거는 그때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뭘 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아까 지인턴이 얘기한 것처럼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패션 디자이너. 네. 의외로 잘 어울리는. 사실은 전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이미지가 했어요. 갑자기 그죠? 싹 스쳐났어요. 그 디자이너의 이미지가. 저도 그래서 나도 잠깐 반짝했어요. 이거 해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학원에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뭐 하니까 되네 이랬을 때 또 낫지. 또 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과를 어디를 선택할 거라고 했는데 패션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이 남자애가 이거 뭐 하는 거냐? 또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네. 다를 때예요. 제2의 황제근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하면 안 한 게 잘한 것 같아. 안 하길.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텔에 나오셨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복면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또 꺾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났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그래도 이제 뭐 대학교라는 걸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약간 또 머리를 써서 사실 내가 그러면 이 정도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어과를 쓴 거예요. 불어. 그래서 우리 때는 불어였어요. 그래서 불어과를 가서 유학을 가겠다.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설마 말리진 않겠지. 라고 해서 불문과에 붙었죠. 사실은 저는 과를 선택한 케이스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공부가 하기가 싫으네. 그래서 성적은 나왔으나 꽤 괜찮게 나왔으나 불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야. 언어 계열인데 언어를 못해. 자,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불어로 뭡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것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그게 또 끊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대학생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치열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얼마나 무식했었는지 알아요? 갑자기 친구가 졸업할 때가 되니까 야 우린 취업도 아니어서 그때는 취직이었어 취직. 야 우리 취직해야 되는데 우린 아무나 다 갈 수 있어 과 완전 잘 왔어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얘가 딱 갖고 왔는데 애들이 난리가 난 거지. 오 진짜야 다 뽑아.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전공 불문. 못 들으셨나요? 전공 불문. 우리 진짜 그건 줄 알았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 정도로 무식했어.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서 요새는 전공 무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그런가 봐. 그래서 그랬나 봐. 진짜 그 정도로 무지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는 졸업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은 회사를 가느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 일하는 거에 대한 그렇죠. 걱정은 별로 네. 없긴 했었어요. 좋은 시절이었나. 응. 근데 이제 또 놓고 보면 이런 것도 있긴 하죠. 사실 사회 나오고 보면 하나 위안이 될 수 있는 건 서울대 나오면 제일 잘 나가? 사실 그렇진 않아요. 확률이 높아지기는 해. 하지만 완전 정비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야 그래서 학교야? 그렇죠. 결국은 그 얘긴데. 그죠? 네. 저는 학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네. 오케이. 그래요. 네. 학교. 저는 물론 학교를 선택하진 못했지만 학교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게 정말 좋은 학교의 비인기 학과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소비자 아동심리학과랑 네. 네? 뭐 저기 조선대 의대랑 뭘 갈 거냐. 나 조선대 의대. 저도. 이렇게 하면 의대로 하니까 갑자기 말인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학과 더 낮춰볼까? 아니 소비자 아동학과도 되게 좋은 과예요. 그치. 그거 알고 좋은 학과예요. 아니 혹시나 혹시나 그분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라. 난 그런 심리학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요즘 또 소아과 학생회에서 대자보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붙여요. 제발 리듬이 홍보도 되게. 근데 이를테면 그런 상황에서 조대리님은 서울대 소아과를 간다. 저는 서울대를 하면 왜냐하면 그 최순실 이후로 나온 가장 희망찬 얘기 인맥 그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그걸 희망찬 얘기로 보셨군요. 희망찬 얘기죠. 인맥이 있으면 가능하다. 40년을 내가 만들면 가능해.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종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심리학과니까. 아니 근데 질문이 너무 우매했어. 다시 할게요. 질문을 좀 세분화를 시키자고요. 서울대 좀 후진과 서울대 좀 점수가 낮은 과를 가겠어요. 연고대에 점수가 높은 과를 가겠어요. 점수가 높고 낮으면 사실 뻔히 보이니까 어떤 과일지. 저는 서울대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가라고 하면. 오케이. 왜? 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도 맞물리지만 그 서울대가 주는 파워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합니다. 사실상. 오케이. 아 진짜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자 팀장님. 그걸 느끼세요? 현실에서? 느껴요. 예를 들면 어떻게 느끼세요? 제 친구가 서울대인데, 네. 이제 제 친구가 서울대인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서울대인 척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있다가 걔가 약간 이게 그 페이스가 이렇게 그렇게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아. 저랑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왜 괜찮은데? 네. 저보다 좀 떨어진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이제 미팅 자리나 이렇게 여성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그 할로 이펙트를 확 주는 거지 이제. 어디 다니세요? 그래서 저 서울대요. 빠! 이렇게 그냥 후광이 그냥 촥 나면서 서울대세요라는 말 그냥 그의 말에 모든 게 신뢰가 담겨 있고 신용이 생기면서. 근데 그분은 지금 뭐예요, 그래서? 네? 그분은 뭐예요? 지금은 금융공학 공부하고 있어요. 저기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오케이. 박사로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얼굴이 못생겨도 애가 그냥 이펙트가 그냥 쫙. 이게 바로 친구한테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는 뭐 가슴에 맺힐 만한 그런 얘기긴 하네, 그죠? 자 그러면 팀장님은?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저희는 어차피 이게 익명이니까 편하게 저는 이제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산공 아까 얘기 들었죠? 난 수학을 났는데도 서울대 산공 갔어 이런 거지 뭐. 9학번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대충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예를 들면 험불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컴퓨터공학 개론을 듣는데 그 컴퓨터공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나이 많은 교수도 아니었고 그때 한 30대 초반 정도. 지금 여기서 수업 듣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다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고 엄청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돼 있을 거다.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에이 뭐 설마 막 이랬어. 근데 진짜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에이 설마야 그냥 지금은 세상이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내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를 나와서 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혹은 뭐 의사가 되고 이래서 뭐 잘 나간다. 또 그 안에서 그 예를 들면 법조계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뭐 이런 파워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그거는 그냥 거기에 허락된 일부의 사람들의 얘기인 것뿐이고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서울대를 나와서 일반 그야말로 취업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전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네.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오히려 상대적인 그 일종의 그 뭐랄까 불이익 같은 것도 조금 있는데 많은 회사에서 그 동문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학연을 만들지 않기 그치. 위해서 인사팀 같은 데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네. 근데 그거의 제일 타겟은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안 모여요. 기본적으로 못 모여. 그리고 그 그치, 모이면 못 모이지. 엄청나게 막 욕을 먹어. 그냥 똑같이 모여도 욕을 먹어. 저 새끼들 또 모였다고. 근데 상대적으로 연고대는 정말 잘 모여. 그 연고대는 예를 들면 누가 신입사원 들어왔다. 그럼 바로 콜 해가지고 야 나 몇 학번 누구고 뭐 형 동생 까고 막 이런 사람 물론 이제 뭐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라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서울대는 오히려 선배든 후배든 서로 엄청나게 눈치 봐요. 서로 선후배인지도 모르고 살기도 하고 나중에 알게 되고 이게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탄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되게 많이 조심하는 케이스도 많죠. 물론 아마 뭐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뭐 아니야 나는 뭐 우리 회사에서 뭐 혹은 내 주변에서 뭐 야지 서울대 지들끼리 끌어주더라 뭐 이런 경우를 물론 보실 수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지금 이제 한 17년간 일하면서 그죠 이렇게 쭉 보면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좀 뭐랄까 티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JJL 갖고 네, 뭐라고? JJL 갖고 JJL 갖고 네. 점점 이렇게 막 그러네. 마음이 한쪽 구석이 아파오고 그러네. 뭔가 이게 되게 씁쓸하다 되게. 굉장히 씁쓸해지고 본인은 즐거워하셨는데 맞아. 이거 편집해야 되나? 아니 뭐 욕 들어 먹으면 되지 뭐. 뭐 마음껏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네. 중간에다 이름 대자보 한번 써주세요. 밝혀버려야지. 근데 뭐 그런 게 생각보다 저거는 솔직히 좀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버드를 가도 1등에서 꼴등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성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성적 그러니까 저건 있는 거야. 사회에 나와 보면 서울대생이라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인데 공부도 잘하는 애들. 그렇죠. 공부만 잘했던 서울대 애들은 잘 못 나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근데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 나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인데 공부만 잘하는 애들과 연고대인데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면 사실 연고대 애들인데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훌륭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한 그 얘기예요, 사실. 특수 전공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공이 주는 효과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미미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뭐 이상하게 서울대 얘기로 막 갔지만 결국은 그게 학교에 대한 간판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제 치환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교에 대한 간판보다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전공, 적성을 따라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케바케를 좀 제가 이쪽은 조금 더 두 번보다는 그래도 현실감이 있게 많이 봤으니까 이공계가 나눠질 수 있고요. 과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질 수 있는데 취업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취업 기준 좋죠. 네, 취업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면 우선은 인문계는 서울대라도 힘들어요, 이제. 진짜로. 인문계는 서울대라도 좀 힘들고 이공계라도 공대, 이공계로 가면 안 되지. 그냥 공대.
단순 공대. 네, 단순 공대에서 전자화공기계, 그다음에 컴공. 컴공은 요새 좀 컴공은 뭐 그래도 네. 중간은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 어느 레벨이 어느 정도 되면 순수 학문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학교의 레벨이 어느 정도라 얘기는 이제 이공계 쪽은 미니멈 서강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미니멈 한 대. 요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순수 학문으로 뭔가 승부를 걸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고 문사철. 인문대인 경우에는 사실 연고대 밑으로 내려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격증으로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눈높이가 확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태드리자면 혹시나 문사철이 그 취직에 큰 뜻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취직만이 살 길이다, 뭐 취업만이 내 전부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좀 순수 학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상대 수업이나 그런 복수 전공, 그런 걸 그쵸. 부전공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게 취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솔직히 부전공은 거의 뭐 부질없고 그런 복수전공. 차라리 복수전공. 근데 복수전- 복전도 요즘에 어려워요. 복전이 워낙 어렵죠. 복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 수능 보신 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차이는 뭡니까? 복수전공은 같이 전공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부전공은 그게 학위로 표시되진 않을 거예요. 학위 표시는 안 되고 이제 네. 성적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학점 차이예요. 학점을 얼마나 많이 그렇죠. 이수했냐, 덜 이수했냐 그 차이고요. 사실은 노려볼 수 있는 게 또 전과제도도 있긴 한데 전과는 요즘에 쉽지 워낙 않습니다. 편중이 돼서 너무 어려워요. 네. 전과는 너무 어렵고 편입점과 이런 거 보고 먼저 대학에 그렇죠. 들어가시는 분들 재수가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실제로 저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학교를 가서 이제는 뭐 2+2라던가 3+1 이렇게 돼서 해외대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복수학위를 따는 경우들. 예. 이제 잘만 고르면 해외랑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해외 학위를 괜찮게 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결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일단 가 보면 대학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들을 조금 더 자기가 좀 스마트하게 이용을 한다면 간판은 맞아요. 유지하면서 좋은 학위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학교가 뭐 수능 성적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인지상으로 만약 간판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정말 전공을 특수 전공을 가셔야 돼요. 정말 엄한 학교에 가가지고 뭐 애매한 과를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학교 배불려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동의가 돼요. 네, 그거는. 제 친구가 아니죠. 제 사촌 동생이 처음에 이제 그 대전에 있는 M대를 이제 지원을 했다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제 제가 그랬어요. 걔가 이제 계속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승강기 대학교를 꽂아버렸어요. 너 여기 가라. 성적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쯔비시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특성화 있는 과를 가는 것도 이럴 때는 과를 선택하는 게 옳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만약에 그 모 여대를 갔었다라고 하면 그 과가 지금 얼추 사실은 유추가 되거든요. 그렇게 갔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리드미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취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취업에 훨씬 더 유리한 과를 가는 게 웬만한 선택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어중떠중 그냥 얼레벌레 사는 저 같은 족속들은 일단은 선택을 취업을 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수적으로 본다면 좀 암울하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뭐 특색 있게 뭔가를 잘하고 그런 게 있다면 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정말 특수한 과를 빼고는 사실은 과의 특성을 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이게 공감이 가면서도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또 저도 막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사실 근데 또 우리가 수능 끝나고 막 대학 입시 지원을 고려하고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나만의 또 꿈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죠? 있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맞는 전공, 물론 뭐 학교 수준까지 맞는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도전했을 때, 그리고 그 학교를 갔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과가 있었는데 끝내 그 과를 못 가고 다른 과, 아까 지인터님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다른 과를 갔을 때 이분은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지금 저보다 이제 선배신데 거의 평생 막 한인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과를 못 갔다 이런 게. 그리고 약간 그 약간 일종의 컴플렉스야 아마.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냥 이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 아 이게 학교다, 뭐 과다 이것도 중요하고 뭐 취업이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찌 보면 약간 본인 입장에서 좀 후회 안 남는 좀 만족스러운 저는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후회를 안 남는다는 건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그런 그쵸. 그런 게 미련이나 후련이 남는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않게 노력을 해버려요. 그냥 일단 내 선택에 후회되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서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만들어버리는 좀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솔직히는 이상적으로 말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예, 그냥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쭉 가니까 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었는데 예, 이런 친구들한테 사실 그거를 바라는 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으면서 그리고 참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인데 그 꿈에 대한 강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사실 꿈이 없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됐죠. 사실 꿈이 직업이 돼 버렸잖아요. 꿈이 맞아요. 직업이 되거나 네. 뭐 꿈이 저는 뭐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상 뭐 나쁜 게 아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을 가끔 이제 볼 일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없어도 좋다. 이대로 사는 게 좋은 것도 그쵸. 삶이다. 행복하면 됐다. 네가 그게 너의 삶이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걔가 되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나는 꿈이 왜 없지? 혼자 막 고민하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냐 대학이냐에 넘어서서 꿈이 있냐 없냐를 또 가름지었을 때는 그 내가 무슨 꿈이 있으니까 무슨 과를 가야지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때 당시 하고 싶었던 걸 해서 선택을 하고 나면 노력을 해서 후회 없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 당시에 네. 만족스럽고 후회 없는 네. 좀 비슷한 취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 에피소드를 쓰신 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스토리를 가진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결국 똑같이 해서 간호학과를 가고 여대에 애매한 과를 가느니 하여튼 간호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간호사 생활을 막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작 되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 사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분이 성신여 뭐 S대를 뭐 선택을 하셨어도 성신여대. 편집 S 여대를 선택을 하셨어도 그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큰 후회가 남을 거란 생각도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물론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서 만약에 취업이 안 되고 뭔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뭐 이랬다면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이분 살아오신 거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서도 열심히 해서 잘 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얘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더라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조금 더 쉽게 가냐 힘들게 가냐 조금 더 높이 올라가냐 좀 덜 가냐 뭐 이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솔직히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거 대학에 대한 선택, 과에 대한 선택이 뭐 다 또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무의미해진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솔직히. 무의미해진다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자유와 그 의지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뭘 그렇죠? 원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는 게 없다 한들 그 순간에 자기가 이게 끌리는데 라고 해도 좋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꿈이 없어서 그걸 골랐어라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건 많은 수험생들이 대학교의 과가 뭘 배우는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심지어는 그 과가 뭘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그쵸. 모르죠. 예. 과 이름 너무 어렵게 하니까. 더더구나 이제 융복합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 도대체
우리가 속히 예. 말하는 이제 옛날에 저희 때 유명했던 과 중에 하나가 이 비즈니스 학과였어요. 없잖아요 이제. 이제는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겠어요? 그건 그냥 비즈니스에서 가르치는 거 이 비즈니스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다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제가 나온 산업공학과도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렇죠. 그만큼 사실 그 학과 전공 선택이라는 게 또 현실과 어떤 차이가, 본인이 네. 생각했던 이상과 이게 또 굉장히 또 그 안에 또 그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 전공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또 변수가 또 있고 사실은 그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들이 모르면 어른들이라도 좀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예, 이건 좀 까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에는 진학지도를 빙자한 진로지도를 빙자한 진학지도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하이브리드처럼 쏟아져 융합돼서 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웃긴 건 학원 선생님이 해준다는 거죠. 근데 학원 선생님들 중에 사회생활을 돌아가는 걸 얼마나 아실까? 이분들이 과를 추천해주는 게 굉장히 어폐가 있지 않아요? 학교를 추천해주는 게. 저는 좀 맞아요. 굉장히 거부스럽죠.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웃긴 건 이거를 추천해주면서 돈을 또 엄청 받아. 전문가인 양. 왜 그러냐면 대치동학원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다 바꿔 타는 거예요. 나는 진로지도 전문가야. 사업 이렇게. 모델을 바꾸셨구나. 네. 이게 다 이게 정신적인 거랑 관련이 되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네. 아 진짜 정신을 지배해야 되나 봐. 요새. 근데 웃기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 이미 증명이 됐고 대통령도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로지도를 말 타고 하든가. 진짜 두려움을 이렇게 주는 뭔가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삼아야 되나 봐. 말 위에서 지시를 내야 되는 거죠. 저기야. 너의 미래는 저기야. 그렇죠. 참 말세야 말세. 아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되게 불쌍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이게 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역효과인 거죠. 정보가 이제 왜냐하면 고3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닫혀져 있고 그런 반면에 이쪽에는 그 비대칭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가져와서 이렇게 뿌리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또 사실은 또 약간 엉뚱한 얘기긴 한데 이런 생각도 제가 요즘에 해요. 뭐냐면 옛날에 제가 고3 때 뭐 대학교 갈 때 이럴 때 그걸 지도해 주셨던 저보다 20살, 30살이 많았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본인만의 그 세대를 살아온 경험으로 그렇죠. 저를 네. 지도해 줬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갈 세상은 그분들이 살아온 세상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차라리 가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 갈 때는 한마디도 안 나오던 얘기예요. 그렇죠.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왜냐? 회사에서 서류를 받을 때 학교로 커트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야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막상 그러면 저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이미 거쳐온 세대긴 하지만 거기에 약간 껴있는 지금 한 30대 뭐 초중반 정도 요 세대들은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그 괴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야 무조건 좋은 데를 가야지.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좋은 데가 통하는 게 아니라 과가 통하는 네, 과가 통하고 내가 차라리 특출난 어떤 색깔이 있고 이런 게 더 통하는 세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제 수능을 보시고 그죠? 그렇죠.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 거죠. 고민해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실은 어른들의 조언이 또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살 세상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또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죠, 실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적인 부분을 지배하라. 지배하면서 네. 그 세상은 이럴 거야 이러면서 돈을 막 끌어당기는 모으고 거죠. 분명히 천둥 번개 맞을 거야. 되게 지금 얼마 전에 네. 되게 특이한 기사를 봤는데 핀란드에서 이제 교과목으로 애들 가르치는 걸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과목을 없애버리겠다. 아, 그쵸.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게 왜 좋아요? 예? 왜 좋냐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앞으로 맞는 교육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과목 베이스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사회에 대한 아주 기초 지식 같은 거 뭐 그거는 필요는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과목 베이스로 접근을 하는데 이걸 사회에다 어디다 써먹냐고 결국에는 그렇죠. 미적분을 안 써먹던 진짜 안 우리가. 써먹잖아요, 네. 우리.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사람이 아니면 하드에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채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아이한테 제가 지금 저희 아이한테 써먹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경제 수업 백날 시키면 몰라요.
근데 이 아이한테 예산을 얼마를 주어주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시키잖아요. 그럼 지네가 알아서 해요. 오. 그러면서 지네가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 괜찮네요, 그죠? 예산을 주면 아빠 이 돈의 범위는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산을 어디에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아들 참 타이트하게 키우세요. 뭐 예산까지 줘. 그냥 필요할 때 사주면 되지. 필요할 때 사주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막 크게 어렵게 살지는 않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권리를 그러니까 이게 호의를 권리로. 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 소중한 걸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컴퓨터를 한번 노트북을 박살을 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책감이 없다. 죄책감이 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을 하기는 하죠. 근데 오래 가지는 않고 당연히 또 사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래서 심부름해서 자괴감까지. 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건 이러이러해서라고 했더니 이제 본인이 좀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렇구나.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지금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전히 대학은 학과 체제로 돼 있으니까 그럼 여전히 내가 예를 들면 잘 모르겠다. 그럼 최대한 약간 플렉서블한 과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지금 학부 체제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다시 바뀌고 있어요. 학부로 가니까 소속감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또 과로 이슈가 바뀌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바뀌어요? 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게 실제로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교수들 간의 이해관계가 학부로 했더니 또 막 그렇죠. 복잡해져. 그러면 됐어. 내가 학과로 나눠 학과장 할래.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결론을 좀 지어보시죠. 그러시죠.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더러워. 이게 진짜 참 제가 대학교를 간 지 20년이 지나도 20년. 이렇게 어려울 만큼 그죠? 어려울 만큼 굉장히 참 힘든 고민을 이제 수능 끝나신 분들에게 이런 고민의 얘기를 던져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또 참 이런 고민을 시작하실 여러분들께 그죠? 저희가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여전히 유효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는 마무리는 그죠? 한 줄 평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일 어려워. 네, 그렇죠. 우리 오늘도 뭐 지인터님부터. 저는 이제 수능을 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뭘 해도 후회는 한다. 굉장히 나이어린 분에게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난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우리 미래애들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큰일 났네.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나는 그 지인터넷 표정을 보는 순간 약간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너도 아파. 진짜 나도 아프구나. 아팠으니까 너도 아파라. 너도 아파봐라. 어차피 아플 거거든 뭐 약간 이런 느낌? 야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데 이거 뭐라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차피 후회는 한다.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디를 선택하든. 네, 대학을 선택하든 과를 선택하든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가면 되지. 서울대 의대 가도 후회해요. 서울대 법대. 진짜요? 네, 서울대 법대 가도 후회합니다. 진짜요? 가봤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조대리님 한 줄 평. 저는 그 지인턴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무쏘의 뿔처럼 꽂힌 대로 가라.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무슨 말 얘기하면. 중고생 지금 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언어 영역 시험이나 이런 그럴래나? 데서 중요하게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천 도서 공지영 이런 도서 뭐 이런 거 다 그런, 알고 있는 그런 거예요. 걸 중고등학교 때 읽혀요? 고등학교 언어 영역 시험에 근데 나옵니다. 되게 고등학생들한테 어이없는 거 막 읽히고 그래요. 되게 어려운 거. 그래요? 네, 막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이처지 논문이 비문학으로 나와요. 진짜 맞아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맞아요. 우리 교육이 너무 오바돼 있어. 거기 뭐 내가 셀 모양이 어떻게 구조가 변경되고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괜찮습니다. 우리 대표님 어떠십니까? 지금 사실 이거 한 방 맞아. 뭘 해도 후회를 한다는 한 방 맞아가지고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후회라는 게 들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후회를 하더라도 더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후회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조대리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도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마음 끌리는 끌리는 대로. 왜냐 어차피 미래는 모른다. 네. 뭐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대박이 될 수도 있고. 대박은 통일은 대박인가요? 북으로. 그렇죠. 북으로. 네. 어쨌든 미래는 모르니까. 우리 사업도 통일이 돼야 좀 진전이 있을 텐데. 아니 우리 여기도 최순실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야 좀 아, 멘트를 막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댓글도 막 올라오고 이럴 것 같은데 그죠? 쉽지가 않죠. 네. 자 아무튼 혼란한 시국에 수능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에피소드 보시면서 뭐 정답을 찾으신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 또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저희 리드미 팟을 들으면서 역시 지나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아보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는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누구 에피소드? 아까 보면 임혜원님이었나요? 저희가 다 닫아서 자 제가 말씀드리죠. 임혜경님이셨군요. 이혜경님. 네, 임혜경님의 땡땡 대학이냐 땡땡 학과냐 아마 대학 혹은 학과 이렇게 찾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또 좋은 선택 여러분 인생에 또 즐거운 일들이 많으시기를 저희 모두가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수험표 찢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수험표 찢으면 수험표가 많은 혜택을 줘요. 할인도 못 받고 그렇죠? 할인도 못 받고 영화 보러 가도 공짜로 네. 안 보여주고 괜히 머리도 못 감고 술김에 막 찢지 마시고 술김에 찢은 건 아니고 보자마자 찢어서 야 끝났다 이거 찢어버려가지고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우리 때는 찢으면 안 됐어요. 왜냐 그거 들고서 그러니까. 합격자 확인하러 대학교를 갔었어야 됐거든. 맞아요. 그런 건 모르겠고요.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네. 자,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부디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